거실 한가운데 뒤엉켜진 라면 그릇과 깨진 접시 조각. 며느리 수진이 울부짖듯 소리친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다 무너지는 거야. 민수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본다. 그의 손은 택배 상자에서 베인 상처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70대 시어머니 인순이 벌떡 일어나 라면 냄비를 집어던진다. 바닥에 퍼지며 치솟는 김치. 내가 오라들 지키겠다는데 내가 뭔데 막아. 그렇게 빚지고 살다가 오라들 무덤이라도 보겠다는 거냐. 공기는 얼어붙고 모두가 숨을 죽인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걸까? 이야기는 며칠 전 시골에서 시작된다. 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골집 마당을 쓸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몸이지만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바람결에 벼 냄새가 실려와 코끝을 스쳤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들 민수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하루에 14시간씩 택배 돌린다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며칠 전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빚도 갚고 애 교육비도 낼 수 있어. 말은 괜찮다 했지만 숨소리는 헐떡였고 목소리 사이사이에 쌓인 피로가 그대로 전해졌다. 인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다 우리 민수 쓰러지는 거 아냐? 가슴은 쿵쾅거렸고 두 손은 떨려왔다. 며느리 수지는 달랐다. 도시에서 번듯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소문으로 들려오는 건 명품 가방, 카드빚, 영어 유치원 얘기뿐이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애 교육은 필수예요. 할인이가 친구들보다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 민수의 지갑은 점점 말라갔다. 그날 저녁 인수는 결심했다. 흙 묻은 앞치마를 벗고 작은 보자기를 싸쥐었다. 민수야, 내려와라. 내 몸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니? 내가 밥이라도 제대로 해주마. 그 말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훗날 집안을 뒤흔드는 고부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안타까운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시골 과수원을 하는 인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꿈속에서 아들 민수가 아파서 쓰러지는 모습이었다.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 봐야겠어. 그날 새벽 인수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시골 터미널로 향했다. 구부정한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4시간을 꼬박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도시의 먼지 섞인 공기,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그리고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숲. 인수는 숨을 고르며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웬일이세요? 반가움은 없고 짜증 섞인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아니, 꿈자리가 영 불편해서. 네 아범 좀 보러 왔다. 인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배가 출출해온 인수는 며느리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애야, 혹시 밥 좀 줄 수 있니?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러나 수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밥은 없고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잠시 후 시어머니 앞에 놓인 반찬은 김치 하나, 라면 한 그릇. 국물은 탁했고 면발은 이미 퍼져 있었다. 그 순간 영어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가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배고파! 수지는 즉시 얼굴이 밝아지며 냉장고를 열었다. 손주 앞에는 잘 씻은 딸기와 사과, 유기농 간식이 차려졌다. 우리 아들 힘들었지? 어서 먹어. 라면, 국물 앞에서 젓가락을 든 인순의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서늘하게 저려왔다. 내 아들은 하루 14시간씩 뛰며 고생하는데 다 늦어서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왔다. 아들 민수가 땀에 절은 택배 유니폼 차림으로 들어왔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힘겹게 말했다. 수진아, 밥 좀 있니?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자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곧장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이렇게 늦게 와서 또 밥 달라고? 당신은 맨날 땀 냄새에 피곤하다 소리뿐이야. 내 친구 남편들은 벌써 집 사고 자식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해외여행도 다닌다는데 당신은 왜 맨날 택배 같은 거 하면서 집안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땀에 절은 몸으로 구박당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있는데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하는 걸까? 내가 잘못 산 걸까? 내 자식이 저렇게 매일을 버텨내다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이 집에서 우리 아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참고 참다가 내가 몇 마디 했다고 며느리 수지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라면상을 뒤엎는 사단이 났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인수는 새벽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다. 수지는 내다보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 아들 민수는 집 밖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무거운 택배 상자를 차에 싣고 있었었다. 집에 내려가는 내내 민수를 잊을 수가 없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뒤 서울 민수 집. 여보, 오늘은 꼭 내려가야 돼?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집에 한번 들르라고 하시잖아. 나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그냥 내려가서 며칠 쉬다 오자. 쉬다 오자고? 그 시골에서 뭘 쉬어? 난 차 타고 4시간이나 가는 것도 고역인데. 수지는 고개를 획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불만이 늘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입을 꾹 다물었다. 몇 시간 뒤 낡은 승용차가 시골길에 들어섰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농과 밭이 지나갔다. 인수는 대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엔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 깃들어 있었다. 왔구나,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민수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오랜만이야. 일찍 와서 엄마 과수원 일 도와드릴까 했는데 오늘도 늦었네. 그 옆에서 수지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차가 막혀서요. 인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어제도 꿈자리가 뒤숭숭해 왠지 우라들 너무 보고 싶었어. 와줘서 고맙다. 저녁 부엌에서는 푸짐한 반찬 냄새가 피어올랐다. 인수는 장작불에 솥을 올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내왔다.
아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민수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이런 밥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런 된장 냄새. 저희 애는 잘 못 먹는데요. 소세지 반찬 없어요? 순간 인순의 손이 멈췄다.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아내를 눌러앉혔다. 그냥 좀 먹자.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수지는 억지로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인수는 부엌 구석에서 혼잣말을 했다. 우리 민수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저렇게 일만 하다간 큰일 나겠어.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히 굳어갔다. 저 며느리한텐 기대 못해. 내가 직접 내 아들을 지켜야지.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골 마당은 새소리만 가득했다. 그러나 안방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거친 숨소리는 밤새 이어진 피로를 증명했다. 하허리가 찌뿌둥해 죽겠다. 몸이 너무 피곤해. 민수는 기지개를 켜며 천장을 바라봤다. 눈꺼풀은 여전히 무겁고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 옆에서 수지는 곧바로 휴대폰을 켰다. SNS 속 친구들의 여행 사진, 명품 가방, 아이들의 영어 유치원 사진이 줄지어 올라왔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여보, 우리도 할인이 영어학원 더 보내야겠어. 민수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형편에 무슨 영어학원이야. 영어 유치원비. 카드값도 못 맡고 있는데. 그래서 못 보내면 우리 할인이만 바보 만들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보내는데 우리만 못 보내면 창피하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그 말에 머리가 쨍 울렸다. 하루 뼈 빠지게 일하고도 돈은 모이지 않고 아내의 불만은 늘 쌓여만 갔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인순이 들어왔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부엌에서 일을 하다 말고 달려온 것이다. 아니, 아침부터 무슨 말싸움이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수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애 교육은 필수예요. 민수 씨는 하루 종일 택배 일해도 돈도 없고 저희는 늘 뒤처진 기분이에요. 인순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뒤처진다니? 내 남편이 하루에 14시간씩 뛰어도 힘들다 소리 한마디 안 하는데 그 고생은 보이지도 않니? 아이 키우는 게 저 가방이랑 학원이 다 무슨 소용이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밥상 앞에서 말없이 숟가락만 놀렸다. 수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인수는 밥상 위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 쓰러지고 말 거야. 저 며느리 내 손으로라도 붙잡아야겠다. 밤은 깊었지만 인순의 눈꺼풀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려왔고 방 안은 고요했다. 이러다간 내 아들 정말 쓰러진다. 택배 일한다고 하루 14시간을 뛰어다니면서 집에 와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다. 인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버지 일찍 여의고 고생만 했는데 결혼해서도 저렇게 기 못 피고 힘들게 처자식만 먹여 살리고 있으니. 이튿날 아침 민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인순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민수야, 오늘 하루 더 쉬어라. 민수는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쉬면 오늘 일당이 통째로 날아가요. 일당보다 내 건강이 먼저다. 인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이대로 가면 내가 먼저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장례부터 치를 판이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거실 한쪽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일 안 하면 누가 돈 벌어요? 저희야말로 당장 카드값도 못 막고 있는데. 인수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눈빛은 매서웠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그리고 형편에도 안 맞는 영어 유치원이 웬 말이니? 사람 건강 잃으면 끝이다. 안 되겠다. 민수야, 여기 시골로 내려와서 살 거라. 여기서 엄마랑 과수원이랑 밭일 좀 하면 지금 택배일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수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전 뭐가 됩니까? 이 시골에서 애 교육은 어쩌고요? 그동안은 우리 민수가 내 말에 끌려 택배일하며 벌어봤자 네 욕심에 충족되겠니? 이제부터는 안 된다. 내 아들 목숨은 내가 지킬 거니까. 순간 민수의 가슴은 요동쳤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은 가슴을 파고들었고 수진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좀 그만 나 생각할 시간을 줘.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걸.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몸이 먼저 무너질 거라는 걸. 몇 달 뒤 수진이와 대판 싸우고 민수는 결국 가방 하나를 들고 시골집에 내려왔다. 택배 일을 접고 내려온 그의 어깨는 한껏 무거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한결 가벼워 보였다. 엄마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민수는 마당에 앉아 묻듯 말했다. 인수는 대답 대신 손수 준비해둔 따끈한 된장국을 내밀었다. 한 숟갈만 먹어봐라. 일당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내 건강이란 걸 알게 될 거다. 민수는 국을 떠넣으며 그 따뜻한 맛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서울에 남겨진 수진의 눈빛은 달랐다. 전화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민수 씨, 지금 장난해요? 당장 올라와요. 택배 일 안 하면 우리 생활비는 누가 책임져요?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고함에 가슴이 무너졌다. 수진아,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나 죽을 것 같았어. 엄마 말이 맞아. 뭐라고? 그럼 나랑 애는 버리고 시골에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결국 수진도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마당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민수 씨를 이렇게 대책 없이 오라고 하면 저는 뭐가 돼요? 저랑 애는 죽으라는 거예요? 인수는 차갑게 응수했다. 죽기는 누가 죽어? 내가 조금만 아껴 쓰고 형편에 맞게 살면 되지. 남편 건강 먼저 챙겼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다. 수지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저도 사람입니다. 다들 저만 욕하지만
저는 제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순간 마당은 살벌한 공기로 얼어붙었다. 민수는 두 여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서 있었고 아이마저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수지는 시골집에 내려온 첫날부터 불만을 쏟아냈다. 부엌 가득 퍼진 된장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애 입맛에 안 맞아요. 애가 이런 음식 먹고 자라면 어떡해요? 저는 최소한 애한테는 제대로 된 걸 먹이고 싶다고요. 인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된장국, 나물, 밥.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사람은 이런 걸 먹고 자라야 건강한 법이지. 수지는 발끈하며 소리를 높였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민수 씨도 제발 좀 말해봐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며칠 뒤 갈등은 더 크게 터졌다. 수진이 서울에서 몰래 가져온 카드 고지서를 부엌 탁자 위에 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번 달도 최소 금액만 낼게요. 아, 애 학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인순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빚 갚으라고 보냈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카드 빚을 더 있었단 말이냐? 수지는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다. 어머니, 다 애 교육을 위해서예요. 요즘 영어 유치원은 기본이고 친구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내 남편을 하루 14시간씩 택배로 내몬 이유였구나. 내가 애 핑계 대며 명품 사고 카드 긁고 그게 다 교육 때문이라고 둘러댄 거였지.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수진아, 제발 그만 좀 해. 나는 너랑 애 지키려고 몸 망가지면서도 참고 일했어. 근데 넌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나대로 힘들었어. 친구들은 다 넉넉하게 사는데 나만 초라하게 보이고 나도 그게 싫었다고. 민수는 그동안 쌓인 피로 때문인지 며칠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민수 씨. 놀란 수진이 뛰쳐나와 그의 얼굴을 부여잡았다. 여보, 정신 좀 차려. 여보. 민수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아들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러다 너 무너질까봐 내가 그래서 불렀던 건데. 인순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사이렌 소리가 시골집의 고요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민수가 실려나가는 순간 수지는 오열하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일어나줘. 아이 역시 울먹이며 아빠를 부르며 따라 나섰다. 남겨진 인수는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느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 제발. 하얀 불빛이 차갑게 번지는 응급실 복도. 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문은 무겁게 닫혔다. 그 문 앞 인순과 수지는
서로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인순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을 떨며 묵주를 꼭 쥐고 있었다. 반면 수진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울먹이며 외쳤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민수를 시골로 불러들여요? 서울에서 그대로 두었으면 쓰러지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인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민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수지는 이를 악물고 맞받았다. 저는 그저 아이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다른 애들처럼 뒤처지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요. 인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목숨 내놓고 택배 일에 매달린 거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게 결국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다. 순간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남편이 힘들다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더 원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죄였나요? 여전히 며느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 다 필요 없다. 인수는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다 하지만 내 잘못만도 아니다. 나도 알면서 그냥 두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민수를 이렇게 만든 거다. 복도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만이 긴장처럼 이어졌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두 여자는 동시에 달려들 듯 물었다. 선생님, 우리 민수 괜찮습니까?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위독합니다. 가족분들, 마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고 인수는 두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아들아, 제발 살아만 다오. 중환자실 창 너머 민수의 몸은 기계와 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심전도는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며 위태롭게 깜빡였다. 인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내 아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삶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젖어 있었다. 옆에 앉은 수지는 부은 눈으로 속삭였다. 저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면서 살고 싶었어요. 문득 병실 안에서 삑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두 여자의 몸이 동시에 굳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몰려들며 소리쳤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충격. 민수의 몸이 크게 들썩였다. 모니터에 일직선이 그려졌다가 다시 희미하게 파동이 일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수야, 안 돼, 제발 안 돼. 인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 아들아, 내가 없으면 난. 그 순간 모니터에 작게나마 삑, 삑, 삑 규칙적인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모두의 눈동자가 그 불빛에 꽂혔다. 의사가 외쳤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위암 소견이 보입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인순과 수지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두 얼굴 모두 눈물범벅이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인순과 수지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의 손이 아주 잠깐 스쳤다. 서로의 손끝은 차가웠고 두 여자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하얀 병실 유리 너머 민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가 눈을 뜰지 영원히 눈을 감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왔던 미움과 갈등은 더욱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 민수의 심전도 곡선이 고요히 이어지는 병실 안.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처럼 이 가족의 내일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을 회복하고 며느리 수진도 정신 차리고 아끼고 잘 살았을까요?